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길 내용이고 워낙 관련된 게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단순하고 별거 아닌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좀 놓치고 있고, 저는 진료를 할 때 항상 예전부터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을 오늘 이참에 한번 시간을 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게 어르신들 분들이 이 부분이 좀 관리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강조가 많이 됐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 현대 의료 체계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과 문제예요. 치과 문제가 사실은 온몸의 전신 질환하고 다 관련이 있는데, 직접적으로도 관련이 있기도 한데, 심지어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입의 문제는 입의 문제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대 의료 시스템이 치과는 치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의료 분과는 분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각자 자기들의 맡은 바만 하다 보니까 서로 연결된 점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치과 선생님이 갑자기 막 당뇨병이랑 연관성을 얘기하고 뭐 무릎 관절이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러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무릎 관절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에 오시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해지니까, 좀 그런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거에 비해서는 이미 이런 관련된 연구나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을 한번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나 어르신들 진료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제가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치아 관리가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좀 질병에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래요. 네. 그래서 치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관절염이든 치매든 암이든 당뇨든 파킨슨이든 심장질환이든 모든 만성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또 복잡한 기전이 연관돼서 일어나는 거지, 어떤 단일한 문제인 경우는 많진 않죠. 근데 그중에서 하나 우리가 잘 놓치는 게 치아 문제라는 거예요. 치아 문제 중에서도 이런 직접적으로 치과에 질환이 있는 게, 치주 질환이나 치아에 세균 감염이 있는 게 직접적으로 관절이나 암, 당뇨, 심장 질환, 파킨슨 같은 데 영향을 준다는, 치매에도 영향을 준다는 그 연구 결과들이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게 인류 의학의 역사의 초창기부터 거의 있던 내용이에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할 내용이 사실은 연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연구 나열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일단 치아에 세균이 감염되면 치아에만 있어야 될 세균이 관절에서 혈관을 타고 가서 관절에서 나타난다거나 뇌에서 나타난다거나 심장에 나타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부위에 질환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관절을 분석해 보니까 치아에 있어야 될 세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치아에 있는 직접적으로 세균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치아에서 지속되는 염증으로 인해서 사이톤카인 같은 게 분비가 되면서 이런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그거와 더불어서 인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제 나름의 약간의 그런 관리 노하우들을 좀 더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야간에 밤에 침이 잘 분비가 안 되잖아요. 영양물질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수면 중에는 정말 관리가 중요하니까 자기 전에는 꼭 제발 치아를 닦고 양치를 깨끗이 하고 주무시라. 그 얘기를 사실 드리려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쪼끔 더 자세히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르신분들은 심각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좀 적나라하게 그런 얘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얘기가요, 그냥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큰 WHO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의 보건의료 단체에서 처음 얘기를 했던 거예요. 2011 년. 처음 얘기는 한 건 아니고 2011 년에 WHO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구강 건강이 전신 만성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 굉장히 강력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 당뇨,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그리고 암 같은데, 소화기 질환 이런 데 관련이 있는 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있다. 구강 질환으로 인해서 만성 질환이 걸릴 수도 있고,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구강 질환이 악화되고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제기되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현재까지는 너무 좀 각 분야가 나누어져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치과 뉴스에서도 치과 뉴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언론 보도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구강 내 세균이 류마티스 질환의 발병 원인이다. 강제성 척추염의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었고요. "암이나 성기능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었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전신 질환을 유발한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왔고, 우습게 보다가 치매, 심혈관 질환 부른다. 뉴스도 나왔고, 치과신문에서도 전신 질환과 관계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근데 이제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무슨 치아 문제가 무슨 이런 질환하고 관련이 있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뭐 관절염이 있거나 치매가 있는데 치료를 받으러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치과에 가서 치아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의료 문화상 안 맞아서 제가 보기에는 강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 단일한 원인이 다 치아 세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또 악화인자일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치주과학회 발표를 보면요. 이런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에서 당뇨 같은 경우는 치과 문제가 있으면 6배까지 위험도가 올라가고 조산이나 저체중아 같이 임산부한테는 7.5배나 위험도를 올리는 걸로 되어 있고 폐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 황반변성, 걸다운증 할 거 없이 다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치주 질환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단순히 치과는 치과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엄청 오래된 얘기냐면 심지어 히포크라테스 치료 기록을 보면요. 관절염 환자한테서 그 충치가 있는 치아를 발치를 했더니 관절염이 나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인류사에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특히나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00년대 초반을 보면은 실제로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여기에 너무 이제 이 이론이 그때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병소 감염 이론인데 이런 뭐 무슨 병이 걸리든 치아를 막 뽑아버리는 생리를 뽑아버리는 치료들이 굉장히 성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역효과로 이게 너무 이제 강조가 안 되는 쪽으로 된 것 같아요. 오히려 현대에는. 그래서 과거의 기록을 좀 보실게요. 이게 192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요. 아카이브가 공개가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사진을 꼭 같이 보여드리면 좋겠다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이 책에 굉장히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벌써 케이스 넘버 700번이잖아요. 709번. 케이스 넘버가 벌써 700 케이스 이상 있는 건데 이거가 책의 중간도 안 될 거예요. 뭐 1000케이스, 몇천 케이스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여기 나온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47세 여성인데 심한 전신관절염으로 6년째 침상 생활을 하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던 분인데 치아 발치를 해서 문제가 되는 충치를 제거를 했더니 3개월 후에 지팡이로 걸을 수 있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 뒷장을 보면은 아예 지팡이도 나중에 안 짚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이후에 생활을 했다. 이렇게 심한 관절염이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다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면은 조금 덜 재미가 없는데 더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면 여기 일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치아를 뽑아서 동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 피, 어, 그 토끼나 쥐의 실험쥐의 피부에 이 문제되는 사람의 치아를 이식을 하면 여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관절염이나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실험 동물들이. 그리고 보통 나온 실험 동물들이 한 2주 안에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기록들이 적나라하게 초기 기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기록이 예전에 있는데 왜 요즘은 없냐 하면 요즘은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가 규정이 강화돼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실험들을 못 한다 그래요. 아무튼 과거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충치를 제거했더니 관절염이 났고 그 뺀 충치를 동물한테 이식했더니 동물이 관절염이 걸리고 이러니까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치아 문제가 최근에도 사실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다행히 몇 달 전에 또 제가 했던 이런 내용을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방송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그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 보시면은 아마 참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 한 몇 달 전에 이 치아 문제를 다룬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나왔던 논문들이 재밌어서 몇 가지 또 가져와 봤거든요. 네. 이거는 국내 성모병원에서 한 연구인데요. 류마티스 모델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류마티스 쥐를 만들고, 거기다가 진지발리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치아 세균을 감염을 시켰더니 류마티스 증상이 이렇게 훨씬 더 심해지더라. 거의 3, 4배 심해지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이 치아 세균 진지발리스를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다시 류마티스 증상이 경감되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어르신분들 아무 이유 없이 아픈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기저기 아픈 분들 중에 혹시 치아 관리가 안 된 분이 있을 수 있다. 치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왔던 건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를 한번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진지발리스라고 하는 치아에 있어야 될 세균들이 DNA가 발견이 되고 거기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진지페인이라 그러는 특별한 독소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게 관찰이 됐더라. 그래서 이런 걸 치료를 하면은 치매 증상도 좋아지더라. 그래서 치매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치아 세균이.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단지 그냥 치과는 치과 문제다, 뭐 썩은이 좀 참는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치아 문제가 있는 경우는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걸로 인해서 전신질환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거를 한 2014년 정도 제가 통합의학 공부하면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다 찾다가 이렇게 치과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도. 그러면서 사실은 또 한의계에 이런 치아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치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 오래전부터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이게 한의학이 워낙 그 근본 원인을 찾으려는 거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졌었는데, 저도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거를 소개를 받았죠. 치과 선생님 통해서도 같이 배우고, 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는 또 치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있고, 그냥 치과니까 치과 문제만 관심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하여튼 그런 통합의학적인 걸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일 풀링 공부를 하면서 또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네, 오일 풀링은 아유르베다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치아 세균을 관리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면서 이 뒤에 이제 이렇게 한글로 나오는 자료들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한의사 선생님한테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재밌는 내용들 몇 개만 좀 뽑아와 봤어요. 네, 보면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심장질환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30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잇몸 질환자들이 3배 정도 심장병이 많더라. 이런 게 있었고, 원래 입안에만 있어야 될 세균이 심장질환 환자들 보니까 심장 속에 그런 세균들이 나오더라. 그런 연구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플라크라 그러는 동맥경화 유발하는 뇌졸중이나 이런 데도 관련이 있죠. 어, 그 동맥경화를 유발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치아 세균이 발견되더라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관절염에서는 예전부터 뼈를 조사를 해보면 관절염이 있는 뼈에는 항상 치과 질환이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치과 치료를 하고 나서 관절염이 낫는 케이스들이 왕왕 있었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고요. 네, 앞서 나온 거랑 같은 맥락이죠. 폐질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폐 감염 증세가 거의 안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이거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중증으로 간 환자 중에 치과 문제가 좀 심한 사람들이 더 위험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이런 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리고 천식에 대해서도 천식은 원래 항생제로 치료할 게 아닌데 이상하게 항생제요법으로 6개월 정도 투여했을 때 호전된 경우가 많았다. 네, 그런 것도 어쩌면 치아세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신 합병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7.5배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랬죠. 미숙아나 저체중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임신 후유증이나 이런 거에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산모나 임신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좀 치아 문제를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 한 연구 중에 어떤 연구에는 저체중아 출산이 치과 치료를 받고 나면 절반 정도 감소하고 미숙아 출산도 한 절반 정도 감소하고 그런 경향도 나왔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구가 많은데 이거는 그 직접적인 세균이 췌장으로 가서 하는 연구도 있고요. 그런 게 아니면은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치아로 인해서 생긴 염증 환경이 거기서 만들어낸 독소가 염증 독소가 췌장 세포를 공격해서 인슐린 분비를 적게 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또 이것도 생로병사에서 국내에 연구된 걸 보면은 당뇨병 환자의 치아 치료를 했더니 치과 치료를 했더니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낮아지더라 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네, 재밌죠? 그리고 제가 특히나 이제 밤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양치를 꼭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이것 때문이에요. 밤에는 침분비가 적어져요, 사람이. 왜냐하면 밤에 침분비가 많이 되면 사람이 잘 수가 없잖아요. 침을 삼키기도 어렵고 뭐다 밖으로 흐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잠이 들면 침분비가 엄청나게 줄어든다. 그리고 잠을 안 자고 밤을 새더라도 어쨌든 야간 시간에는 생체 리듬 자체가 침분비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이 침분비가 줄어들면 단순히 그냥 소화액 분비가 주는 게 아니라 침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치아에 있는 입속에 있는 세균들을
청소를 하고 살균을 하고 방어를 해 주는데 그런 기능이 싹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가 된다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인데 거기에 인제 야간에 양치를 안 하고 잔다거나 양치를 하더라도 이후에 또 뭐 간식이든 뭐 우유든 우유 한 잔이든 뭔가 먹고 나서 그냥 주무신다면 거기에 새로운 인제 공습 경보가 나는 거예요. 전혀 무방비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면 위험하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면역 세포 수치도 면역 물질 수치도 IgA나 IgG 같은 대표적인 입속의 면역 물질도 야간에는 떨어진다. 이때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항상 자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를 해야 된다. 다른 시간은 모르더라도. 네, 그런 얘기를 꼭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 전에 의외로 양치를 안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꽤 어르신들 중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많고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는데 제대로 지키시는지 사실 좀 의심이 가요. 그래서 근데 이런 좀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고 이 직접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좀 심각성을 아시면 아는 만큼 좀 그래도 더 실천하게 되죠. 뭔가 정확히 이렇게 복잡하게 알고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항상 그래서 내가 그만큼 알아야지 정확히 알아야 실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뭐 '밤에 자기 전엔 양치질 해야지.' 하고 이렇게 아는 거랑 밤에 자기 전에 양치를 안 하고 하다가는 여러 가지 치매든 뭐든 위험한 질환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하는 거는 좀 실천력의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인제 여기까지가 제가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한번 제 나름의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미 제가 코코넛 오일 방송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인데 한번 다시 또 나눌게요. 제가 코코넛 오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좋은 점들 때문이에요. 이 굉장히 뛰어난 살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탄소수가 짧은 작은 지방산이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면 이렇게 박테리아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일 풀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안에 기름을 머금고 우물우물 한 5분 정도 하고 뱉고 나서 양치질을 하면 훨씬 더 양치가 깨끗하게 된다는 치아의 세균이 제거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 오일 풀링을 실제로 응용을 해서 코코넛 오일을 입안에 한 스푼 정도 넣고 한 5분 정도 우물우물해서 충분히 입안을 헹궈 주고 가글을 해준 다음에 뱉은 다음에 그다음에 양치질을 하시면 훨씬 더 기존의 양치질을 한 것보다 치아 세균 관리를 좀 꼼꼼히 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네. 잇몸까지 다 청소가 되니까. 그리고 좋은 점은 점막에도 코코넛 오일 특유의 점막 보호 효과를 같이 이렇게 화장품처럼 발라준 효과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인제 저의 또 다른 노하우고 실제 해 보시면 입안이 엄청나게 개운해요 정말. 저는 일 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그냥 양치질한 거랑 비교가 안 되게 입이 개운합니다. 원래 오일 풀링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이론상 여태까지 나온 걸 봐서는 밤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아니면은 자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면 더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오일 풀링을 좀 활용하는 방식으로 치아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면은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하실 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배관이 막힐 수도 있어요. 이게 굳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세면대에 뱉었는데 이게 지나가다가 세면대가 좀 차가운 데가 생기면 이게 이렇게 굳어서 배관이 막힐 수 있으니까. 그럼 또 불상사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그냥 종이컵이나 휴지 같은 데 베어서 그냥 휴지통에 버리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특히나 자주 하신다면 뭐 매일 한다 이런다면 그거는 좀 배관 문제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이런 일은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금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소금은 예전부터 살균력과 소염작용이 있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민간에서도 많이 쓰고 근데 이거 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잘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잘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런 논문을 가져다 온 이유는 당연히 이게 너무 민간요법 같잖아요. 소금으로 양치를 한다는 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는 거를 또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염은 이미 제품화돼서 치약으로 나온 걸 수도 있을 정도로 죽염을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꼭 죽염이 아니더라도 구운 소금같이 좀 가는 입장을 고운 소금을 이용하셔서 양치에 좀 같이 활용하시면 좋은데 근데 소금만 가지고 양치를 하면은 그거는 염도도 너무 높고 입자가 마모도 일으키고 해서 저는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여기에도 이 연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연구에서 전 이 말이 좀 와닿았던 게 "죽염을 다른 거랑 같이 쓰면은 상호작용을 해서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칫솔에 치약을 묻힌 다음에 그 상태로 이렇게 항상 화장실에 구운 소금을 배치해 놓거든요. 그 구운 소금을 한번 찍은 다음에 양치질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더 개운하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잇몸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특별히 위험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소금을 가지고 하면요 너무 염도가 높아지면서 삼투압이 확 올라가서 점막에는 또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점막 손상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너무 염도 높지 않게, 그러면서도 소금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제 생각에는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거는 제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아직까지도 제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게, 제가 여태까지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걸 한 이후로는 충치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치과 선생님이, 저는 스케일링을 사실 바빠서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 스케일링을 왜 이렇게 잘하시냐고 할 정도로, 치석 문제도 없다고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좀 신뢰를 하고 있는 편이고, 이거는 다소 의학적이진 않고 저의 좀 경험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가 이런 통합의학 공부하면서 치과와 관련된 책들을 한번 꽂혀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런 민간요법 책 중에 이렇게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치아에 소금을 이쑤시개에 묻혀서 아픈 치아에 묻히면 어 치 아픈 치아가 낫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 민간요법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주 우연찮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굉장히 심야 시간에 잇몸 통증과 심한 치통과 그런 걸 호소하셔서, 그 당시에 아마 충치가 있으셨을 거예요, 치료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서 "한번 그거 해 보자." 해서 정말 이쑤시개에 찍어서 소금을 그 아픈 잇몸에 이렇게 묻히고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얼마 안 가서, 거의 한 10 분? 네, 얼마 안 가서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가라앉고 괜찮아지셔 가지고 그날 잠을 잘 주무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치과를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다음에부터 좀 '아, 이게 소금 특유의 기능이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그러고 계속해서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잘 활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이제 주 무기는 오일 풀링과 소금을 한번 찍어서 바르는 양치법. 네. 그게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각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는 좀 더 찾아보시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뭐 333로 하던 예전의 방식의 치아 관리가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그거는 논란이 있으니까 쪼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전 시간만큼은 꼭 반드시 양치를 하고 자자. 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분들이 이거를 안 지키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음 제가 보기엔 그거랑 관련 있는 질환이 생각보다 꽤 많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특히나 부모님들, 좀 신경을 잘 못 쓰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부모님들 그 치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내용들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치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만성 질환, 뭐 심지어 치매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좀 위험성을 알려 주셔서, 뭐 실제 그게 그렇게까지 관련이 없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결국은 치아 관리가 잘 돼서 먹는 게 잘 먹을 수 있게 되면은 그게 결국 장수와 행복과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아는 오복입니다, 결국.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밤 시간에 양치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현대같이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 나름대로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데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라 오늘 한번 이렇게 방송을 남기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